아저씨 다리 제가 고칠 수 있어요. 고급 저택 서재. 휠체어에 앉은 40대 남자가 8살 소녀를 내려다봅니다. 뭐라고? 남자의 목소리가 서재를 울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얼굴에 가득했죠. 꼬맹아 장난하니? 좋아. 정말 가능하면 10억을 줄게. 남자가 분노로 책상을 내리치자 옆 진열장의 도자기가 흔들리며 떨어졌습니다. 순간 소녀가 반사적으로 달려가 두 손으로 도자기를 받아냈어요.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아이가 뭐지? 남자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꿀 줄은 그 누구도 몰랐어요. 모든 건 그날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 성북동. 담장 높은 대저택으로 검은 세단이 들어섭니다. 차에서 내린 건 33세 이혜원과 8살 딸 하늘이었어요. 혜원은 미술복원 전문가로 채용됐지만 딸을 맡길 곳이 없어 함께 왔습니다. 집사 겸 비서 김태수가 안내했어요. 회장님께 인사드리시죠. 커튼이 내려앉은 큰 방. 햇빛 하나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휠체어 남자가 보였습니다. 한지훈.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 아이는 왜 데려왔나? 죄송합니다. 맡길 곳이 없어서 일만 제대로 하면 돼. 딱 그 말뿐이었어요. 혜원은 숨을 삼켰고 하늘이는 위축되지도 않고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하늘이가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불 안 켜요? 혜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하늘아. 한지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빛도 소리도 싫어. 하늘이는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확신했어요. 이 사람 세상과 끊어놓고 살고 있어. 주방으로 내려오자 직원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특히 고참 박순자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또 새로 왔네. 얼마나 버티려나. 혜원은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손에 땀이 찼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딸과 살아갈 길이 막막했으니까요. 혜원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저택 곳곳 수십억짜리 그림과 조각들이 먼지 속에 방치돼 있었어요. 회장님은 이런 작품들을 안 보세요? 5년째 한 번도. 혜원은 이상했습니다. 가진 자가 가진 것을 외면한다는 게. 하늘이는 정원 한쪽에서 혼자 책을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심리학 동화책이었어요. 하늘이는 조용히 중얼거렸죠. 아빠가 그랬어. 슬픈 사람은 빛을 피한다고. 그날 저녁 복도를 지나던 혜원은 한지훈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멈췄습니다. 다신 오지 마. 문이 열리고 재활의학과 의사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회장님, 재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필요 없어. 난 낫고 싶지 않다고. 의사는 고개를 젓고 떠났습니다. 김태수가 낮게 말했어요. 5년 동안 치료를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왜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회장님이 스스로 포기하신 건 분명해요. 그 밤 숙소에서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눈은 살아있는데 마음이 죽어 있어. 혜원은 소름이 돋았어요. 8살 아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채죠? 다음 날 한지우는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빛을 보고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희망이 싫었어요. 희망은 곧 배신이었으니까. 오늘 물리치료사 오지 말라고 해. 김태수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점심 무렵 하늘이는 복도에서 한지훈 방문이 살짝 열린 걸 봤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한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는 게 아니었어요. 눈동자가 정확히 움직였습니다. 나무 꼭대기, 전봇대, 멀리 있는 건물 마치 관역을 조준하듯. 그때 한지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하니? 죄송해요. 들어와. 어두운 방. 하늘이는 똑바로 말했어요.
아저씨 눈 봤어요. 계속 뭘 맞추고 있잖아요. 한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리는 안 움직이는데 눈은 움직여요. 아직 살아있어요. 한지훈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는 습관을 아이가 알아챘어요. 나가. 하늘이는 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눈이 살아있으면 다리도 살릴 수 있어요. 문이 닫힌 뒤 한지훈은 자기 손을 내려다봤어요. 무의식 중에 손가락이 겨냥하는 모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격선수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 설마. 며칠 뒤 유명 재활의학과 정민호 교수가 저택에 왔습니다. 회장님, 새로운 치료법이 소용없어. 시도도 안 해보시고. 난 낫고 싶지 않다고. 그때 문 밖에서 작은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통계는 마음을 모르잖아요.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하늘이었어요. 정민호가 비웃었습니다. 의학은 과학이야. 하늘이는 고개도 숙이지 않았어요. 사람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포기하면 몸도 포기해요. 한지훈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늘이가 단호하게 덧붙였죠. 아저씨는 안 낫는 게 아니라 안 낫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눈으로 봤어요. 그날 밤 혜원은 딸을 혼냈습니다. 우리 여기서 쫓겨나면 끝이야. 하늘이는 작게 말했어요. 그래도 도와드리고 싶어.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 창고에서 먼지 쌓인 액자가 나왔습니다. 김태수가 들고 들어왔어요. 액자 속에는 올림픽 은메달. 하늘이가 글자를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사격 은메달. 아저씨가 올림픽 선수였어요? 김태수가 말했죠. 회장님은 국가대표 사격 선수였습니다. 하늘이는 한지훈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관역처럼 움직였구나. 한지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다 옛날이야. 아니요. 아직 남아있어요. 아저씨는 이기는 것만 알아서 지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한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그날 밤 한지훈은 메달을 쥔 채 울었습니다. 나는 왜 늘 부족할까? 금메달도 못 땄고 지금은 걷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늘이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어요. 은메달도 엄청난 거예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잖아요. 처음으로 한지훈의 마음에 다른 해석이 스며들었습니다. 패배자라는 결론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며칠 후 혜원은 서재 정리를 하다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USB와 서류, 산업 현장 안전 점검 보고서. USB를 재생하자 CCTV 영상이 나왔어요. 5년 전 사고 당일. 영상 속 한지훈은 두 다리로 현장을 뛰고 있었습니다. 철골이 흔들리자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소리쳤죠. 다들 나가. 지금. 작업자들이 뛰쳐나가고 한 명이 남았습니다. 공구를 챙기느라 늦은 김철수. 김철수 씨, 나와요. 한지훈이 달려가 그를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철골이 무너졌고 한지훈이 그 아래 깔렸어요. 혜원은 숨이 멎었습니다. 회장님은 영웅이었어. 혜원은 김태수를 찾아갔고 김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조된 작업자가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병원 가는 길에 심장마비로. 김철수 씨요? 네. 회장님은 그 사실을 알고 무너졌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 하면서요. 그날부터 재활을 거부하셨어요. 버리라고 믿으니까요. 그날 저녁 직원들은 영상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박순자조차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모두가 한지훈 방 앞에 섰지만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늘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작은 손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아저씨, 저 영상 봤어요. 들어오지 마.
아저씨는 영웅이에요. 한 명을 못 구했어. 한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15명은 구했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야. 김철수 씨는 두 딸의 아버지였어. 그 아저씨도 아저씨가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방 안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한지훈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 하늘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벌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구해야 해요. 그게 진짜 사과예요. 그날 밤 한지훈은 혼자 울었습니다. 철수야 미안해. 처음으로 죄책감을 피하지 않고 마주한 밤이었어요.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하늘이와 함께 집중력 훈련을 하며 눈으로 목표를 고정하고 몸의 감각을 깨우는 연습, 다리에 미세한 감각이 돌아오는 듯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위기가 터졌습니다. 박순자가 한지훈에게 와서 말했어요. 회장님, 그 아이가 다른 애들한테 10억 받을 거라고 자랑했다더군요. 어머니도 회장님 덕분에 대우받는다고. 전부 거짓말이었지만 소문은 사람을 물어뜯듯 퍼졌습니다. 한지훈은 흔들렸어요. 정말 돈 때문인가? 하늘이를 불러 묻습니다. 10억은 왜 필요하지? 하늘이는 순수하게 대답했어요. 아저씨가 주신다고 했잖아요.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고요. 그 말이 오히려 의심의 불씨가 됐습니다. 너희 엄마도 그 돈 때문에. 혜원은 상처받았고 하늘이의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국 한지훈은 차갑게 말했어요. 그만두는 게 좋겠군요. 혜원은 가방 하나를 들고 딸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하늘이는 마지막으로 문 앞에 섰어요. 아저씨, 저 거짓말 안 했어요. 아저씨 다리 좋아지고 있었어요. 들어오지 마. 아저씨가 포기하면 다리도 다시 포기해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지훈은 분노로 재활 기구를 던지고 계약서를 찢으려다 멈췄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해야 해요. 하늘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또 한 번 누군가를 내몰았다는 걸. 다음 날 정민호 의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무릎을 꿇었어요. 박순자 씨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한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태수도 달려왔죠. 다들 자백했습니다. 박순자가 꾸민 일입니다. 한지훈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비가 쏟아지는 밤 한지훈은 휠체어를 탄 채 혜원의 집 앞에 섰습니다. 혜원 씨, 하늘아. 목이 쉬도록 불렀어요. 문이 열리고 혜원이 놀란 얼굴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왜 이러세요? 미안해요. 한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늘이를 의심한 내가 정말 바보였어요. 하늘이도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한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때 하늘이가 천천히 다가와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아저씨, 이제 그만 아파해요. 그 한마디에 한지훈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5년 동안 버틴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졌어요. 그날부터 진짜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하늘이는 말했어요. 김철수 아저씨를 위해서라도 일어나야 해요. 어떻게? 그분 이름으로 사람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과예요. 한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격 선수 시절의 집중력을 다시 꺼내 들었죠. 다리야 일어나. 매일 아침 다리에게 말을 걸고 집중했습니다. 일주일 후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움직였어. 하늘이와 혜원이 달려왔고 세 사람은 눈물로 웃었습니다. 석 달 후 한지훈은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첫 발을 내디뎠어요. 할 수 있어요.
하늘이가 숨도 안 쉬고 지켜봤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걷고 있어. 내가 걷고 있어. 한지우는 끝내 하늘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마워.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6개월 후 김철수 재활센터 개원식. 한지우는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구하지 못한 한 사람을 기리며 앞으로 수백 명을 살리겠습니다. 김철수의 두 딸이 테이프를 자르며 속삭였어요. 아저씨, 우리 아빠 기억해 주셔서 고마워요. 한지훈의 눈이 젖었습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한지훈은 회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지를 내밀었어요. 회원 씨, 저와 평생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회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회장님. 한지훈은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아, 10억 약속 지켰어. 수표를 내밀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그는 하늘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 되자. 하늘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아빠. 1년 후, 세 사람은 재활센터 정원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한지훈이 하늘이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난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하늘이는 씩 웃었어요. 아빠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한지훈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야, 내가 살았다는 죄가 아니라 살아서 구하는 축복으로 살게. 진짜 가족이 된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